이 프로그램은 방송법 제70조에 의해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KCTV 제주방송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길 떠난다. 길 떠난다. 길 떠난다. 길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요즘 보기 드문 장례식이 펼쳐진다. 상여를 운구하는 사람들과 소리를 먹이는 사람. 상주와 문상객이 뒤를 따른다. 상여 소리는 구전 민요로는 드물게 아직도 그 기능이 살아있는 민요다. 도시에서는 그마저 사라지고 없지만 시골에서는 장지가 멀지만 않으면 종종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제주 민요를 보존하고 전수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이명숙 명창. 4년 전 위암 수술을 받고 투병 끝에 지난 7일 향년 76세로 별세했다. 이명창은 1993년 전국 민요 경창대회 대상을 수상해 명창 칭호를 수여받았고 2002년 5월 8일 문화재로 지정됐다. 두 딸과 함께 지난해 12월 녹음을 마치고 오는 9월 기념 공연을 펼칠 예정이었다. 구상마다 신한 니엇이 거기 창창 돌돌돌 젠짝하게 벌러돌아 하는구나. 제주 민요는 제주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불려진 민중의 노래다. 그들은 삶의 정서를 노래로 표출했다. 노동요가 치근해요. 그래도 그 맛을 들어가면은 그 소리에 대한 맛. 월월월 월월 그 메아리 속에서 말이 들어온다. 요 멀더라 저 멀더라 고비 창창 도라지멍 구석구석마다 신한 듯이 맨짝하게 볼라 돌아가는구나. 그런 의미의 맛을 들으면 이 노래에 빠지면 너무너무 슬퍼요. 제가 아 제주도 옛날 그 우리 할아버지들이 그때 그 소리 그때 할아버지하고 밥 벌렸던 그게 그 남태 끓이면서 했던 그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는 대부분이 척박한 모래와 돌로 구성되어 있다. 물이 귀하고 토지가 척박하기 때문에 제주도민은 살아남기 위해 자연과의 투쟁을 벌여야만 했다. 척박한 자연 환경과 더불어 제주는 굴곡이 많고 어두운 역사의 현장이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은 고난에 맞닥뜨리며
온몸을 던져 열심히 살아야만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다. 제주 민요에 노동요가 많은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명숙 명창은 제주에 사라져가는 농요 중 밥 벌리는 소리, 조진사대 소리, 마당들 소리로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6호로 지정받았다. 정말로 한도 많고 정말 많은 언니입니다. 그 노래가 어느 선생님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자기 그 자탄가 하면서 그 노래를 그 수백 가지를 정말 수천 가지라고 해도 정말 될 겁니다. 그 선배님은. 타고난 목소리를 가지고 또 자기 끼를 가지고 그것을 최대한 노력을 통해서 개발해 가지고 아주 수준이 대단히 높은 그런 위치로 끌어올린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명숙 명창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이분의 그 제주도 노동요, 제주도 농요는 그야말로 제주도 민요를 한 차원 끌어올린 대단한 노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여름 떼역볕 아래서 종일 김을 메고도 쉴 수 없었던 우리네 어머니, 아버지. 노동요는 노동을 하면서 힘들었을 때 그 고통을 잊기 위해 또는 노동 현장에서 신명을 돋구기 위해 부르는 노래다. 하나, 앞에 계속 나오면서 길 잡아주고. 방금 잘못했어. 제주 장례 의식교는 행상 소리, 꽃 연불 소리, 진토굿 소리, 달구 소리로 나눠진다. 사람이 죽어서 장사를 치르는 과정에서 행상을 장지까지 메고 가는 과정에 불려지는 행상 소리는 주로 정화 기능과 기복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 상여 소리의 고정적 내용은 망자와의 이별을 다룬 이별형, 명산지와 산수 열거가 주가 되는 풍수지리형, 불교의 회심곡 사설로 이루어지는 회심곡형이 있다. 일심으로야 정령미로다. 제를 올리는 여러 차례의 사이에 어장에 모인 회중을 축원하기 위하여 부르는 회심곡이 고인의 떠나는 길을 기원한다. 장생한다 만미시주님 내 이내 말씀을 들어보소. 인간 세상에 다 나오는 너글랑 남녀노소가 잊지를 마소. 근명전에 오늘 제가 이제 그 회심곡을 하게 된 거는 그 소리조로 간단한 국악인들이 부를 수 있는 그런 회심곡으로 이제 고인이 되신 선배님을 위해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회심곡을 하게 된 겁니다.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에서 태어난 이명숙 명창. 8살 때부터 부모의 밭일을 도우며 시작한 노동요는 인생의 전부가 됐고
굴곡이 많았던 제주의 역사 속에서 이명숙 명창은 제주의 노동요를 삶을 위한 소리라고 표현했다. 제주 민요에 큰 발자취를 남긴 이명숙 명창. 전통 방식으로 치러지는 장례식 또한 이명창의 유언이었다. 어머니 고자리 남풍 좋은 어머니 좋구나 어머니 좋구나 어머니 좋구나. 제주민들의 생활상과 정서를 노래에 담아온 이명숙 명창. 소리를 전수받은 딸들은 생전의 어머니를 떠올리며 끝내 오열을 한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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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노래 부르는데 비행기 살도 타지도 못하고 마지막 냉겨 사는다 그녀라. 아이고 나가게 아이고 어머니 혼가지 못한 거 나가야 될 거라. 엄마만 기회 주시면 나를 가질 걸 엄마만 기회 주시면 아이고 나를 가질 걸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이거라 아이고 어머니 잘못한 것들은 좋은 대화 길 떠난다 길 떠나. 어른이 되면서 보는 어머니로, 내가 보는 어머니로서는 너무 강인한 여자였고 또 모든 게 정말 똑부러지게 하나를 하면 처리를 끝까지 마무리를 하셨고 또 이번에 이런 경황에도 당신이 그 문화재에 대한 제주도 무형 문화재에 대한 그 책임을 강하게 저한테 지어주고 갔습니다. 길 떠나. 아주 오랜 세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노동요는 단지 일을 할 때 불렀던 노래만은 아니다. 세월의 단절된 시간을 이어주는 삶의 또 다른 방식이며 애환의 흔적이다. 이제 그녀의 육신은 흙이 되어 떠나갔지만 그녀의 소리는 영원히 남아 제주를 지켜갈 것이다. 제주의 해녀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존재로 끈질긴 생명력과 강인한 개척 정신으로 어려운 작업 환경을 딛고 생업을 영위해온 제주 여성의 상징으로 자리매김되어 왔습니다. 불과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해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 경제의 핵심적 역할을 했으나 30, 40대 해녀가 15%도 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해녀 문화의 보존을 위한 전문 해녀 박물관은 그 위상이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녀 박물관은 1932년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권을 무참히 수탈하는 일제에 맞서 제주 해녀들이 주체가 되어 투쟁했던 제주 해녀 항일운동의 발상지인 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자읍 하도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해녀박물관이 있는 이곳은 해녀 항일운동이 일어났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바다의 영몽 제주 해녀다라는 주제로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해녀들이 강인하고 개척적인 삶의 모습을 한자리에 모아 지난해 6월 9일에 개관하여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해녀박물관에서는 해녀 고유 문화를 국내외 홍보는 물론 후세들에게 교육 전수하고 해녀 문화를 조사 연구하는 센터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해녀의 역사는 회총 유적으로부터 기원전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잡녀라는 처음 기록된 문헌은 1629년 이건의 제주 풍토기 규창집입니다. 역사 속에서 형성된 해녀들만의 독립적인 삶과 주체적인 문화는 향토문화유산으로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중요한 관광문화자원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문헌으로는 1105년 고려 숙종 10년 탐나군의 구당사로 부임한 윤흥군이 해녀들의 나체 조업을 금한다는 금지령을 내린 기록이 있고 조선 인조 때도 제주 목사가 남녀가 올려 바다에서 조업하는 것을 금한다는 엄명을 내렸다. 이건의 제주 풍토기에는 제주 해녀들의 생활 모습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그녀들이 관가나 오리들에게 가혹하게 수탈당하고 생활이 매우 비참함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강인함과 근면성은 제주 여인의 상징이지만 사회적으로 저평가된 것도 사실입니다. 해녀박물관은 제주 경제사에서 한 축을 담당했었고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을 정신을 비롯한 해녀 문화의 새롭게 평가함은 물론 일제강점기에 항일운동의 정신을 비롯한 해녀 문화를 새롭게 평가함은 물론 세계에서 유일한 해녀 문화를 중심으로 제주의 해양 민속 교육적 가치를 함양하는 데 일릭을 담당할 것입니다. 나약한 몸으로 물질을 하거나 농사를 지어서 가정 경제를 도맡아왔던 제주 해녀는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바도 큽니다. 네, 지금 여기는 그 해녀들의 삶을 보실 수 있는 일전시실입니다. 네, 먼저 여기는 해녀의 집입니다. 1960년대, 70년대 그 해녀의 집을 해체해서 여기다가 그대로 복원을 해놓은 곳입니다. 이 지금 처마 밑에 태왁, 망사리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 태왁은 박을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내용물을 가져내고 이렇게 송진으로 구멍을 메워서 태왁을 만든 것입니다. 여기 이 망사리는 해초를 채취하는 넣는 망사리고요. 여기는 이제 소라, 전복을 넣는 망사리입니다. 여기 지금 해녀들이 주로 생활을 했던 안방이 보이고요. 지금 자수를 놓은 생활 자수를 놓은 것도 볼 수 있고 또 한실을 지은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해녀들은 그냥 물질 작업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녀들이 바다나 밭에 안 갈 때는 이렇게 집에서 이런 문화 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먼저 여기 잠수굿은 김영 성세기당에서 잠수굿을 하거든요. 역시 해산물의 풍요와 자신들의 무사 안녕을 빌어주는 굿입니다. 그래서 유황맞이 굿 그리고 지드림
지드림은 그 바다에서 돌아가신 그 조상들의 넋을 위로하는 한지에다가 그 재물을 이제 쌀, 계란, 밥 이런 거를 싸서 바다에 띄워드리고요. 자신들의 몸지인 그 해녀들의 그 몸지를 역시 한지에 싸서 재물을 싸서 바다에 띄워보냅니다. 그리고 여기 집배에 가진 재물을 싸서 바다로 띄워보내는 지드림을 해드립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거는 그 지드림 하는 그 광경을 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제주어로는 심방이라고 그럽니다. 무당이죠. 제주의 해녀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 제주 해녀분들인 경우는 그 인간 한계의지에 도전을 해가지고 이제 물질 작업을 하고 계신데 아주 잘하시는 분들인 경우는 한 2분 20m 물속에서 이제 소라나 전복 등의 이제 해산물들을 따고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러한 분들을 나잠업자라고 하는데 이런 여성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제주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반도 연안부 그리고 일본에만 이제 존재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특히 이제 제주의 해녀분들인 경우는 그 아주 강인하고 그 부지런하다고 정평이 나 있으며 그리고 아주 개척 정신으로 그 육지부에 1900년대 초부터 육지부 바다 또는 일본에 가서 물질 작업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제주 경제에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1975년대만 하더라도 이제 15,000여 명이 계셨는데 현재는 5,000여 분이 이제 물질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물질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보다 훨씬 더 적은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남겨놓은 그런 생업과 문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랄 뿐이죠. 제주의 해녀들은 예로부터 척박한 자연 환경 속에서 혹독한 노동과 과다한 조세로 인해 힘겨운 삶을 이어왔다. 그러나 제주 해녀들은 억척스럽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들의 삶을 지켜왔으며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투쟁을 거듭해왔다. 제주 해녀들의 항일운동은 일제의 경제 수탈에 맞선 생존권 수호를 위한 투쟁인 동시에 일제의 수탈 정책에 적극적으로 저항했던 항일운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주 해녀 항일운동과 혁우동맹. 혁우동맹은 항일 비밀결사단체로서 1930년 3월 1일 결성되었다. 신재홍, 강관순, 문도배, 오문규, 김순종 등을 중심으로 이들은 일제 식민지 수탈 정책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해녀들의 항일 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야학을 통해 해녀들을 학습시키는 등 조직적인 항일운동이 이루어지도록 제주 해녀 항일운동의 배후 역할을 수행하였다. 제주 해녀 항일운동에 대표적인 5인이 있다. 부춘화, 김옥년, 부덕량, 고순효, 김계석, 바로 이 5명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들은 혁우동맹 산하 하도강습소 1기 졸업생들로 야학을 통해 민족교육을 받았으며 청년 민족운동가들과 연계하여 제주 해녀 항일운동을 단순한 생존권 투쟁의 차원에서 항일운동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데 공헌하였다. 예, 해녀 문화는 이제 생업과 해녀들이 물질 작업과 같이 나타난 생업 문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해녀들이 그 위험한 작업 속에서 생겨난 무속신앙과 그리고 노를 저으면서 불렀던 해녀 노래, 그리고 해녀들의 공동체를 이끌어갔던 서로 의견을 나누며 정보 전달을 하면서 이제 의사결정을 했던 이제 불턱의 문화, 그리고 해녀들이 서로 간의 약속을 어떤 그 규율을 만들어 가지고 관습으로 남겨진 여러 가지의 그 공동체 문화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은 해녀들이 생업담이라든가 금기담과 같은 언어 그리고 해녀 노래에서 표현되는 그 해녀들이 진실된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해녀 문화가 되겠죠. 옛날부터 제주의 여성들은 밭에서 김을 매지 않으면 바다에서 물질을 해야 된다는 운명에 순종하여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의 소녀들은 7, 8세가 되면 헤엄치는 연습을 먼저 시작하고 12, 13세가 되면 어머니로부터 두렁박을 받아 얕은 데서 깊은 데로 헤엄쳐 들어가는 연습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15, 16세가 되면 바닷속에서 조업을 시작하여 비로소 잡녀, 즉 해녀가 되고 17, 18세에는 한목잡이 해녀로 활동합니다. 이때부터 40세 전후까지가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되죠.